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2호기도 첫 비행 성공. KF-21의 신기록에 대한 러시아군 전문가의 깜짝 폭로. 한국 공군에 절대 맞서지 마라. 러시아 경고. 러시아의 초강력 발표에 중국 난리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은 지난 7월 1호기 초도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2호기까지 무사히 착륙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1월 10일 오전 KF-21 시제 2호기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 인근의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F-21 2호기 비행 성공. KF-21 2호기는 오전 9시 49분께 이륙에 성공했고 10시 24분께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KF-21 2호기는 35분간 창공을 누비면서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하며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번 KF-21 2호기의 최고 속도는 1호기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수준인 시속 약 407km, 220노트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종관은 KAI 소속 진태범 수석조종사가 잡았습니다. 진태범 수석조종사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해 비행이 용이했다. 고 KF-21 2호기를 조종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KF-21은 2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항공기 이대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KF-21 시제 3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진을 보면 KF-21 시제 2호기는 1호기 대비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동체가 도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직꼬리 날개는 검은색 바탕에 흰 선을 그은 1호기와 달리 검정 바탕에 노란색을 칠해 차이를 둔 것이 다른 점입니다. KF-21 시제기들은 향후 양산할 전투기에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시제기별로 다른 도색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KF-21은 2021년 4월 시제 1호 기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올해 6월 최초 비행 준비검토회에 FFRR 등을 통해 안전한 최초 비행이 준비됐음을 확인했고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첫 비행을 수행하며 KF-21의 성공적인 비행을 알렸습니다. 비행시험은 총 2000여 회가 계획됐으며 이를 통해 각종 비행 성능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오는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되게 됩니다. KF-21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약 22년 만이자 군이 2002년 K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한 지 20년 만에 성공적으로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타당성 분석, 탐색 개발, 작전 요구 성능, ROC 및 소요량 확정 등을 거쳐 2015년 12월 KAI와 체계 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뿐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공군은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 등 총 120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KF-21 사업은 사업 규모만 총 8조 8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방위력 증강 사업입니다. KF-21 사업은 블록, 전투기 버전에 따라 사업기간이 달라지는데 체계 개발, 블록은 2015-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함께 8조 1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게 됩니다. 이어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 블록,
은 2026-2028년까지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F-21 보람에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 스텔스기 전투기보다 크기가 큽니다. KF-21위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KAI는 현재 6대의 시제기, 단자 4대 복자 2대를 만들어 출고했습니다. 2026년까지 최종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국은 4.5세대급 이상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세계 4번째로 개발하게 되며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6년 동안 120대가 양산돼 노후한 F4, F5 전투기를 교체하게 됩니다. 예정된 초도 수출 물량과 시제기를 포함하면 총 수량은 180여 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우리 군은 KF-21 보람의 전투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텔스 성능과 내부 무장창까지 갖춘 KF-21 개량형 5세대 스텔스기도 개발한다는 야심찬 전략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 1차 FX 사업에서 F-15K가 선정된 배경 1차 FX 사업에 참여한 전투기는 F-152, Su-35, 유로파이터, 라팔, 같은 보잉사 제품인 F-182, F는 F-152보다 아래 기종이라서 출품을 포기한 것 같다. 공군의 최상위 기종을 고르는 FX 사업은 북한 요새화 기지를 파괴해야 하고 탄도미사일 기지를 파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한다. 유로파이터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공대공 버전밖에 없었다. 나중에 공대지 모드 개발되면 업글 해준다는 약속으로 출품했다. 라팔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 그러나 우리나라 토론방에서는 유로파이터와 라팔의 인기가 대단했다. F-15 같은 구형 전투기는 관심도 없었다. 기체 성능도 최고였고 전자광학 센서로 360도 탐지 공격이 가능한 최고의 방공 전투기였다. 유로파이터 라팔 F-22는 구소련 붕괴 이전 Su-27을 제압하기 위해 개발 시작된 전투기이다. 광학 센서로 360도 탐지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는 아직도 유로파이터 라팔 F-35 밖에 없다. 이런 소프트웨어 때문에 유로파이터와 라팔의 가격이 비싼 것이다. F-35가 이들 기체처럼 소량 생산되었다면 F-22위 가격을 능가하는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전투기가 됐을 것이다. F-35 블록 3위 소프트웨어 용량이 F-22위 3배를 넘어간다. F-35 블록 7위 경우 블록 3위 몇 배에 달하고 미션 컴퓨터도 다 바꿔야 한다. 하지만 공군이 필요한 것은 방공 전투기가 아니라 당장 전쟁 나면 평양 이북까지 날아가서 폭탄 떨구는 전투기였다. 공군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Su-35였다. Su-35는 PESA 레이더라서 F-15위 기계식 레이더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레이더이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한국이 보유한 미국제 무기와 호환이 안 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수많은 항공탄약이 보급되는데 이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당시 러시아 측에서는 무장 장착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Su-35를 들여오면 무장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해서 몇 년 안에 전력화가 힘들고 시스템 수정 및 무장 테스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아니면 러시아제 항공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와야 한다. Su-35는 주한미군 측에서도 피하 식별이 힘들다고 반대를 했었다. 당시 유로파이터와 라팔은 공대공 임무밖에 하지 못하는 미완성의 전투기였고 Su-35는 우리가 다시 개량해야 하는 전투기였다. 결국 공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체는 F-15K 밖에 없었던 것이다. F-15K로 선정되고 라팔 매니아들과 유로파이터 매니아들이 극렬하게 반발하였다. 3. 북한 전투기 무력 시위 비행 러시아 무기 수출의 증거.
북한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근해 진입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 비행을 보여 예전과 다른 대응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잔뜩 웅크리고 숨만 쉬고 있는 모습으로 잠잠했지만 이번에는 미사일 도발에 이어 전투기를 띄워 언제든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1년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맞대응해온 북한이 6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종 섞어 쏘기에 이어 군용기 편대 시위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이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연합 대응에 북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함과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과 잠수 안발 사탄도미사일 SLBM 7차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께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를 동원해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했고 황해도 곡산에서 항주로 이동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공대지 사격훈련까지 벌인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선으로 전술조치선 탈에서 북쪽으로 수십 km 떨어져 있는데 탈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MDL과 서해 북방 안계선 NLL 위 5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을 말합니다. 이날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은 넘어오지 않았지만 북한 공군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에 나서자 우리 군은 초계 비행 중이던 전투기와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 F-15K 전투기 등을 포함한 30여 대가 출격해 1시간가량 대응 시위 기동을 했습니다. 합참은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 고 설명했는데 북한군이 시위비행과 사격훈련에 어떤 기종을 동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폭격기는 IL-28, 전투기는 미그-23, 수호이, 숲-25 등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북한이 30여 대를 보유한 Su-25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북한 공군의 최신 주력 전투기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미그-29를 투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우리 공군 F-15K와 비교해 낮은 성능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이번 편대군 시위성 비행으로 직접적 군사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에 있어 다양한 무기들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공대지 미사일도 그 한 예이자 북한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한 에너지 수입이 러시아로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도발이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군의 건재를 과시하면서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 조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자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가 정한 전술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를 깰 생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러시아는 구형 전투기 소모가 많아지고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의 부족으로 북한 조종사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베트남 전쟁에서 공군을 파병한 전력이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한미에 의해 감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특별감시선 일대에서 편대군 비행은 물론 공대지 사격까지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북한군은 최근 1년 이상 이런 형태의 편대군 비행을 벌인 적이 없었지만 이런 눈에 띄는 도발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그렇다면 그 대상은 북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테스트 차원에서 러시아군 당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단거리 미사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확대되고 있는데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장 쓰일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북한이 존재부터 알 수 없었던 공군력을 과시한 것이 한반도 위기 고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의 관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생각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